광활한 서해의 매력이 물씬 느껴지는 오늘의 여행지는 충남 서천. 지금 의상이 이게 무슨 의상이에요? 관광 택시 3시간, 5시간, 8시간 코스로 서천군 일대를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서천에 관광지는 기사님들이 꽉 잡고 계시겠네요, 그럼. 많이 좀 알고는 있죠. 자신감이 넘치는 오늘의 택시 맛집 출발해 보자고요. 자연관이라는 서천에 명물이 있습니다. 자연관이라는 예, 자원관요? 굉장히 이렇게 크게 잘 지어놨는데 이제 구경거리가 한 3시간 정도. 이곳은 해양 생물의 표본 5천여 개를 보관하고 있는 곳이라 학습 장소로도 인기가 좋다는데요. 기사님은 어디를 소개를 시켜주실까요? 세계 5대 뻘 중에 하나가 이게 서해안 뻘이에요. 서천뻘. 낚시꾼들이 엄청 몰리고 있거든요. 일찍 갈 때는 뭐 4시, 3시 이렇게도 나가고요. 새벽 4시라고요?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새벽부터 하나둘씩 배가 모여드는데요. 이거 나갈 데가 없을 정도로 그 선박들이 많이 모여요. 이 수많은 배들이 고기잡이를 하러 나가는 어선이 아니라고 합니다. 궁금함을 참지 못하는 제작진. 새벽부터 그들을 따라가 봤는데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논산에서 왔어요. 대전이요. 광주에서 왔습니다. 택이요. 쭈꾸미 잡으러 왔어요. 쭈꾸미요? 예. 오늘의 낚시 주인공은 주꾸미입니다. 일명 그러니까 그거로 멍청이 낚시라고 그러는데 멍청이 낚시. 들었다 놨다 없는데 멍청이. 잡으면 느낌이 와요. 무거워져요. 아, 무거워져요. 네. 천천히 낚싯대를 들었다 놨다 반복하는 강태공. 과연 잡혔을까요? 그때 마치 외계인처럼 온몸을 쫙 펼치며 올라오는 주꾸미. 금어기가 끝나 제철을 맞은 서천의 자랑 주꾸미. 요즘 얼마나 잡히나요? 한 30수 했나? 4인 가족이 먹어도 될 만큼의 싱싱한 주꾸미 대풍어입니다. 또다시 힘차게 휘어지는 낚싯대. 이번에도 주꾸미인가요? 어머나, 갑오징어도 잡히네요. 주꾸미 보러 왔다가 갑오징어도 잡는 횡재의 기쁨을 누릴 수도 있답니다. 아유, 미안해. 미안해. 와, 끊임없이 잡아 올리는데요. 한 1분 기다리니까 잡히네요. 그거는 초보자들도 쉽게 할 수 있거든. 당근 올라오죠. 아, 그래요? 그래서 낚시 초짜 제작진도 도전해봤습니다. 과연 주꾸미를 잡을 수 있을까요? 와, 성공! 초보자도 하기 쉽다는 말이 맞네요. 한 마리 올리고 2마리 얹고 계속 성공하는 제작진. 금방금방 나오죠. 예. 진짜 금방 나와. 낚시 초보인 제작진이 30분 만에 잡은 주꾸미는 무려 10마리. 싱싱함은 말할 것도 없는 힘찬 꿈틀거림. 그런데 이렇게 잡은 주꾸미 어떻게 해서 먹어야 하나요? 수산시장 가면은 그 2층에 그 식당이 있으니까 거기서 해 먹을 수가 있어요. 상차림이죠. 1인당 얼마씩 받고. 택시 막객의 추천을 받아 찾아간 곳은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 1층은 수산시장이고 2층은 싱싱한 해산물로 조리가 가능한 식당이 있다는데요. 샤브샤브랑 볶음 내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맛있게 해드릴게요. 가지고 앉으세요. 1인당 산차림 비용이 5,000원씩 가고요. 그다음에 사부사부 해주는 거 8,000원 따로 받고 그래요. 아. 네. 진짜 그냥 집에 있는 해산물을 갖고 와도 해줘요? 그렇죠. 갓 잡은 싱싱한 주꾸미는 샤브샤브로 먹어야 하는 게 인지상정. 국물 맛은 뭘로네요? 쭈꾸미 자체 원 재료가 맛있어서 양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맛있어요. 양념이 과하지 않은 깔끔한 국물에 신선한 주꾸미를 살짝 데쳐 한 입 먹으면 이게 바로 지상낙원 아닐까요? 생선들이 먹는 플랑크톤이 많이 나오는가 봐요. 그래 그걸 먹고 자라서 그러는지 고기가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살짝 데친 주꾸미를 초장에 찍으면 환상의 조합. 한 입 먹으면 입안에서 서해가 펼쳐진다나? 진짜 맛있다. 여러분 여기 가을 쪼꼬미가 대구입니다. 야들야들 부들부들. 꿀떡? 야들야들 부들부들. 이건 꿀떡이죠. 저는 일단 식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움직이는 쪼꼬미를 먹는 거지. 다른 것보다도. 서천에는 수산물 먹거리도 유명한데 장항에 있는 송림리 송림리요? 마을 이름 자체가 소나무 숲이라는 거죠. 풀밭이 아주 막 여기가 한 150m 정도 쫙 와, 진짜 멋있다. 쭉쭉 뻗은 울창한 소나무 숲은 조용히 산책을 즐기는 힐링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는데요. 이게 딱 코스가 이게 한 바퀴 딱 돌면은 딱 그 산책 코스로 진짜 좋아요. 숲속에서 바라보는 서천의 바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린답니다. 위쪽을 쳐다보면 이상한 다리가 있을 겁니다. 네? 이상한 다리요? 그 다리가 뭐예요? 스카이워크. 밑에는 바다가 있고 위에는 솔숲을 가로지르는 멋진 다리가 있다는데요. 소나무 숲길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서천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이곳의 또 다른 명물이라고 합니다. 1인당 2,000원을 거기서 입장료를 내고 주면은 2,000원짜리 상품권을 돌려줘요. 택시마켓 또 하나의 꿀팁. 보태서 이제 박대도 사가고 식당 가서 밥값도 내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공짜네요. 공짜죠. 보통 해변가에서만 바다를 보지만 이곳은 다리 위에서도 즐길 수 있어 공중 정원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아찔한 풍경에 사진 남기기에 바쁜 관광객들. 그러게요. 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가슴 뻥 뚫리는 서천의 명소. 마을이 보인대요. 마을이? 보시면 마을이 보인다고. 이야, 멋있다. 아, 멋있어요? 드넓은 바다도 볼 수 있지만 날씨가 좋은 날엔 바다 건너 멀리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경치가 바다 보러 왔지. 바다도 좋고. 네. 바다면 얘기도 좋고. 가슴이 뻥 뚫리는 스카이워크.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서운하죠? 오후에 가면은 석양이 지는 것이 진짜 멋있게 보입니다. 해지는 모습. 하늘하고 바다하고 불 붙은 것 같이 생겼죠. 그 정도로. 서천의 일몰은 빼놓을 수 없는 장관인데요. 바다와 하늘이 노을로서 구분되는 찰나의 순간입니다. 이곳은 SNS 명소로도 유명한데요. 나 너랑 일몰 보고 싶냐? 내 안에 놀던? 서서히 스며들어 빠져나올 수 없는 다양한 매력. 충남 서천이었습니다. 오늘의 택시 마켓 전라북도 부안에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의상이 멋지십니다.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자고요. 사람들 다 멋져요. 부안 자랑 하나 해주시면. 자랑이요? 너무 많죠. 하여튼 여기는 오염이 안 됐어. 부안은 진짜 깨끗하고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는 노을이 예뻐요. 솔섬에 서 있는 그 소나무 왕구루가 있거든요. 그 소나무 가지에 걸려 있는 질대해 그 모습은 정말로 장관입니다. 아니 거기는 이제 이미 9세대들이 왔다 간대고 그래도 이제 신세대가 오는데 지금 와서 신세대가 보는 오는데 데는 그냥 솔섬이 최고 좋아요. 저 격포 저 팔각정이라고 있어요. 산 꼭대기에 거기 올라가서 한번 봐봐요. 죽여요 그냥. 해가 그 팔각정이 있으면 해가 사람을 그리 잡아 다닌다니까. 포토전은 솔섬 포토전이 최고로 좋아. 가봐봐. 아니 격포 팔각정 올라가 봤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시간대를 잘 알아야 돼요, 일몰을. 그냥 낮에 놀고 가버려요. 그 좋은 시간을 놔두고. 그게 그 해넘이 시간을 잘 봐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서 관광하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일몰 명소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저희 어디부터 놀러를 가볼까요? 거기 어디로 가실라고? 내서 하도 사실 많으니까. 뭐 격포 채석강 쪽으로. 채석강. 예. 부안의 첫 번째 여행지는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채석강입니다. 돌이 책을 이렇게 엄청난 많은 책을 쌓아놓은 처럼 그렇게 생긴 곳이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바닷물에 침식돼서 퇴적한 절벽이 마치 수만 권의 책을 쌓아놓은 듯한 모습인데요. 최고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물때를 맞춰서 가셔야 그 물이 좀 빠져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돌 수 있는 그 코스가 있거든요. 물때에 맞춰 방문해야 한다는 택시 막객의 꿀팁.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빼놓을 순 없겠죠. 하나, 둘, 셋.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그 절벽. 이 단층 하나하나도 얼마나 세월의 흔적이 보여요? 떡시루. 시루떡이요? 시루떡. 온기 시루에다가 떡 쪄갖고 탁 부수면 여 썰면 이렇게 착착착착. 와, 그러고 보니 겹겹이 쌓인 게 꼭 시루떡처럼 생겼네요. 멋진 채석강을 더 다양하게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빠 달려!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는 모터보트. 채석강을 전체적으로 둘러볼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인기라고 하는데요. 힘차게 달려가다 보면 부안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바위가 있다고 합니다. 숫사자의 옆모습을 꼭 빼닮아 사자바위라고 하는데요. 목 주변의 갈기까지 똑같습니다. 사자바위부터 아름다운 절경의 채석강까지 역시 부안의 대표 명소답습니다. 다음 여행지는요? 격포항 쪽에 가면 새벽에 낚시하러 가는 배들이 많아요. 이른 새벽부터 항구는 낚싯배로 가득한데요. 가을철에 좀 농어 잡힐 거예요, 농어. 지금이 민어가 나올 땐가? 진짜 크다. 민어 나오는 그곳에 가서 그 대나무를 이렇게 들어보더만요. 민어 울음소리를. 대나무로 뭘 들어 소리를? 네, 민어가 꾹꾹 오는 소리가 나요. 민어가 나 민어 막 그건 이제 옛날 구닥다리 방식이고. 그럼 요즘 어머, 진짜 우네요? 예전엔 대나무로 민어가 우는 소리를 들으며 많이 잡히는 곳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모양식이잖아요. 민어가 부모님들 드리고 이런 그런 맛으로들 오시더라고요. 민어는 특이하게도 생새우를 미끼로 사용해 잡는다고 합니다. 큰 애를 잡아야 돼서 그런지. 어이구. 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민어를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 입질이 온 것 같은데요? 벌써 민어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아, 불가사리 월척이네요. 서로 민망해졌네요. 뭐야 이거? 뭐가지? 뭐가였어요? 민어가 아니면 아무리 장대라도 탈락입니다. 잡을 때부터 달라요. 그렇지. 보면은 초리대가 차고 나간다고 민어. 뭐가 이렇게 팍 차고 나가. 그렇지. 갑자기 분주해졌는데요? 와, 드디어 민어를 만나보네요. 사이즈부터 남다른 부안의 민어. 힘이 굉장한데요. 이 기세를 몰아 한 마리 더 가나요? 이번에도 성공! 이 정도면 민어 풍년이죠. 민어 낚시 성공 후 선상 위에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이번엔 사이즈가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와, 제대로 월척입니다. 와, 진짜 크다. 와. 축하드립니다. 파이팅! 파이팅! 이제 밥 먹으러 갈 시간 아닌가요? 대한민국에서 음식 맛이 제일 좋은 데는 전라북도 부안이에요. 이 음식 맛이라는 건 부안에서 다 나왔다고 그래요. 옛날에 어른들 말 들어보면은. 그 어른들도 근데 부안 사람들이시죠? 그렇죠. 그 맛있는 부안의 음식 중에 어떤 거를 소개를 시켜주실 건가요? 배도 고프고 하니까 우리 직접 가서 이렇게 바로. 네. 택시 맡기기 직접 나선다. 위풍당당하게 나서는 그들. 오늘 정복할 식당의 정체가 궁금한데요. 이미 사람들로 북적북적한 이곳. 과연 오늘의 메뉴는 뭘까요? 백합이 유명하던데 백합 정식으로 준비해 주시겠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조개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백합. 아주 깊은 바다의 풍미를 간직한 조개 중의 조개인데요. 아, 이거 기본찬이에요? 예. 기본이죠, 뭐 이건. 제가 놀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요. 다른 데가 멋지라 모르지만 여기 기본이 이게. 아유 또 나와요. 또 나와요? 백합, 탕, 찜, 죽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와,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많이 나오네요. 첫 순서는 백합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백합찜. 한국인은 밥심이죠. 부드러운 맛이 일품인 백합죽. 그냥 먹으면 심심하죠? 부안의 자랑인 직접 담근 오징어 젓갈 올리고 싱싱한 생선이 빠질 소냐. 살이 통통하게 오른 우럭을 구워서 특제 양념까지 올려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우럭찜 선수도 나가주시고 전복 선수도 당연히 참가? 아직 한 발 남았다. 이 집의 또 다른 별미인 새콤달콤한 양념에 갑오징어 무침. 마지막 선수까지 올려주면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백합 정식 한상 완성이요. 조갯살과 함께 후루룩. 술을 안 마셔도 해장한 느낌. 백합죽도 인기 만점이랍니다. 이 죽만 또 드시러 오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기사님 너무 맛있게 드시네요. 부안에 오시면 꼭 이거 드셔보세요. 강추입니다. 그 정도예요? 예. 인심 가득한 부안의 푸짐한 한 끼. 몸과 마음 모두 힐링되는 부안에서 잠시 쉬어가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택시 막객. 핫한 명소 가득한 경기도 수원에 왔습니다. 두둥, 그들이 다가온다. 수원 여행을 책임질 오늘의 택시 막객은 누구일까요? 택시 경력 38년을 걸고 맛집을 소개했습니다. 택시 경력 38년의 자존심을 걸겠다. 수원의 이색 체험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원의 인싸는 바로 나. 수원의 핫한 명소 저만 따라주십시오. 제가 시원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원을 꽉 잡고 있는 기사님까지. 도합 88년 기사님들과 함께 오늘도 출발합니다. 수원하면 이름이 이제 물의 근원지라고 한문으로 풀이하면 물 숫자에다 근원 어쩌니까 물의 근원지 아닙니까 수원이. 우리 광교 호수공원 전국에서 대상 정도면은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광교 호수공원은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인데요. 둘레길도 좋고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등산 코스도 아주 좋습니다. 그게. 낮에 둘레길을 걸어보는 것도 좋지만 야경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곳의 포인트죠. 수원에서 제일 먼저 자랑하고 싶은 곳이 있으세요? 예, 지동시장요. 지동시장? 예. 첫 번째 소개할 명소는 바로 지동시장. 어떤 곳이길래 제일 먼저 자랑할 정도? 아 거기는 이제 지동시장은 전통이 좀 있거든요. 한 100여 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또 거기 또 입구부터 딱 들어가면은 여기도 뭐 성인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아주 잘 꾸며놨습니다. 1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만큼 멋진 외관을 자랑하는 지동시장인데요. 여기서 장사하신 지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40년. 3대째. 50년 이상의 가게들이 넘쳐나는 이곳. 경력 20-30년 정도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라죠. 관광객들은 물론 현지인들도 꼭 방문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지동시장에 가면 요거는 꼭 사가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있나요? 예, 있어요. 저 순대. 예. 수원에서 순대가 유명하다고요? 아 근데 그게 달라요? 뭐가? 아, 맛이 틀리죠? 맛이 틀리죠? 예, 맛이 틀리죠. 솔직히 지동 순대하고 병천 순대하고 갖다 놓으면 우리 지동 순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병천 사람들이 섞어야죠. 그거는 병천 가면 병천 순대를 먹는 거죠. 순대곱창 타운이 따로 있을 정도로 순대가 유명하다는 지동시장. 손님들 발길 어마어마한데요. 무엇이 이리도 많은 손님을 불렀나 했더니 아, 순대곱창 볶음이네요. 지동시장의 명물 순대와 쫄깃한 곱창, 거기에 갖은 채소와 면사리까지 올려주면 순대곱창 볶음 완성!
맛있게 매콤한 양념과 오동통한 순대가 함께 어우러져 자꾸 끌리는 맛. 다른 재료들과 함께 한 입, 저절로 엄지가 올라가고 먹자마자 탄성이 나오는 맛이라죠. So good. Yeah. 지동시장 순대곱창볶음은 라면 사리와 함께 먹어야 제맛이라고 하는데요. 뜨거워도 식도를 넘길 수밖에 없는 이 맛. 우리 손주가 강릉가 있었는데 3년 동안 가는데 거기서 이모 할머니 아무리 먹어도 그런 맛이 없대. 더 담백하고 더 깔끔하다고 해야 되나? 지동시장의 명물 순대 잘 봤고요. 다음으로 가볼까요? 타지에서 이제 택시 관광객들이 택시 타면 주로 어디 가달라고 많이 말을 해요? 수원 행궁. 화성 행궁은 수원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여행 코스로 유명한 곳인데요. 경복궁만큼이나 경치가 아름다워 손에 꼽히는 명소라고 합니다. 화성행궁을 혹시 좀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우리 사람들이 드론을 갖고 막 이제 촬영하고 하는 것처럼 사람도 한번 높이로 좀 올라가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죠. 높은 곳에서 본다고요? 어디 보자. 연 날리는 사람들이 보이고요. 저게 뭔가요? 저거 열기구 아닌가요? 드론만큼 사람도 높이 올라가서 볼 수 있는 방법, 바로 열기구였습니다. 수원을 공중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색다른 방법, 역시 택시 마켓답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그 열기구 떠오르듯이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그럼요. 올라가고 아니에요. 줄로 연결돼 있어요. 줄로 연결되어 안전한 열기구. 지상으로부터 최대 150m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스릴 넘치는 데잖아요. 네, 예외도 있는 법이랍니다. 너를 붙잡아야 할 테지만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수원하면 사실 왕갈비가 유명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갈비가 쬐끔했잖아요. 근데 수원 왕갈비는 커요. 그래서 왕갈비예요. 왕갈비만큼 또 유명한 음식이 또 있습니다. 아, 뭔지 알 것 같은데요? 통닭이라고 말씀드릴까요? 통닭거리. 네. 수원은 통닭거리가 따로 있을 정도로 통닭으로 유명한데요. 영화에서 유명해진 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저녁에 오후되면은 삼삼오오 모여드는 곳이 이 통닭. 우리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그 통닭거리에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기 잘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영원한 국민 간식 통닭.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프라이드 통닭은 누구나 좋아하는 인기 메뉴인데요. 보통 통닭집에 가면은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이렇게 나오는 게 많잖아요. 또 다른 게 있나요? 색다른 그 통닭을 먹을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요. 통닭거리 가서 갈비 맛이 있는 걸 오늘 처음 먹어봤어요. 갈비 맛이 난다고요? 네, 오늘의 주인공 왕갈비 통닭입니다. 갈비 맛에 불향을 더해주기 위해 직접 토치로 불맛 입혀주는 게 특징. 호불호 없는 프라이드 치킨과 오직 수원에서만 맛볼 수 있는 왕갈비 통닭 납시오. 식당에 가게 되면 빵이잖아요, 빵. 여기 이제 색다르게 여기다 그 쌈을 먹게끔 나오거든요, 여기는. 통닭과 함께 나오는 요 꽃빵이 이 집만의 별미라고 하는데요. 꽃빵 맛있게 먹는 법 들어갑니다. 꽃빵을 찢어서 위에 통닭을 올리고 그 위에 느끼한 맛을 잡아줄 파절이까지 올려주면 왕갈비 통닭쌈 완성이요. 맛있는 거에 맛있는 거 올려 먹으면 게임 끝났죠. 세 가지 맛의 조화가 일품이라고 합니다. 양념부터 꽃빵까지 별미 천국입니다. 야, 그래, 이거 맛있어. 엄지척이 절로 나오는 맛, 옛 느낌 그대로인 통닭과 아름다운 명소로 가득한 수원이었습니다. 오늘의 택시 마켓, 숨은 명소로 가득한 울산광역시에 왔습니다. 두둥,
이번 여행을 책임질 택시기사 3인방. 택시 경력 도합 71년 기사님들과 힘차게 출발합니다. 울산은 가슴이 뻥 뚫리는 바다와 아름다운 비경이 가득한 곳으로 유명한데요. 푸릇푸릇한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누리는 힐링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 관광택시 기사님들이 울산에서 제일 먼저 자랑하고 싶은 곳이 어디십니까? 최근에 된 명선도란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명소 명선도. 어떤 곳이죠? 낮에 보면은 이렇게 보잘것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볼 게 없다고요? 오늘 택시 맛객 이대로 괜찮은 건가요? 그런데 이제 밤에는 빛으로 폭포처럼 보이게 실감나게. 빛으로 폭포를 만든다? 사슴도 뛰어다니고 예. 사슴이 있어요? 일단 한번 와야 합니다. 어둑어둑한 밤이 되니 하나둘씩 모여드는 사람들. 바로 요 조명이 포인트라고요. 눈치채셨나요? 힘차게 바다를 가로지르며 헤엄치는 고래. 실제 고래를 보듯 생동감이 넘치네요. 그야말로 환상적인 풍경. 별빛이 밤하늘을 아름답게 스노키까지 합니다. 낮에는 조그만 섬으로 보이지만은 밤에는 이제 빛으로 해놓으니까. 남녀가 사진 찍기도 핫한 장소입니다.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다는 이곳. 밤의 숲에서 발견한 빛의 사슴과 호랑이인데요. 바위 위로 쏟아지는 빛의 폭포도 장관입니다. 없어진다. 그치? 여기 진짜 잘 해놨다. 마치 비밀의 공간에 들어서듯 계단을 올라오면 완전 반딧불이 같이 되게 이쁘네요. 명선도 구석구석을 아름다운 빛으로 채웠는데요. 눈앞에 펼쳐진 영화 같은 풍경에 너도 나도 사진 찍기 바쁜 곳이라고 합니다. 울산이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라는 걸 이번에 알았네요. 눈 호강했으니 이젠 입호강할 차례죠? 왔는데 밥은 먹고 가야죠. 그렇죠. 울산하면 아무래도 해산물이겠죠? 바닷가 쪽에는 해산물이 유명하지만은 KTX를 타고 발을 닿는 곳이 언양입니다. 그러면 이제 언양에는 불고기가 유명해요. 울산은 소고기가 유명한 지역인데요. 언양 불고기는 국물 없이 석쇠로 구워내 불향을 입히는 게 특징이랍니다. 1960년대부터 이어져 온 음식이기 때문에 언양읍에는 수많은 불고기집이 있답니다. 어김없이 찾아온 택시 맛객. 전통이 있는 곳이라니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맛있게 잘 구워진 언양 불고기에 구수한 된장찌개도 함께 나오는 센스. 한국인은 밥심이죠. 마지막 선수 따뜻한 솥밥까지 추가. 한상 가득 차려진 오늘의 메뉴 언양 불고기 정식입니다. 점심시간에 더욱 저렴하게 맛볼 수 있는 점심 특선 메뉴인데요. 우리 택시 맛객들 야무지게 먹어봐야겠죠? 아, 진짜 맛있다.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언양 불고기가 워낙 유명한 음식이라 잘 알긴 아는데 아는 맛이 무섭다고 보니까 또 먹고 싶네요. 언양 불고기 최고입니다. 쌈을 사 먹어도 맛있고요. 그냥 먹어도 촉촉한 그 육즙이 있어요. 별대로 찢어지는 불고기를 기름장에 찍어 먹는 꿀팁. 본연의 맛을 느끼는 것도 좋지만 큼직한 고기 넣고 마늘도 추가해서 쌈 싸먹는 맛도 일품이죠. 선생님은 요즘 말로 먹잘 아시네요. 먹는 걸 잘 아시네요. 한 끼 든든하게 채웠으니 또 놀러 가야죠. 체험거리를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분홍빛색이라 해야 되나? 무슨 빛입니까? 홍자주색. 홍자주색 빛 나는. 몽환적인 자줏빛을 내는 이곳. 정체가 뭘까요? 자색 반지로 만들 수 있는 자수정 동굴이 울산에 있습니다. 자수정이
자생하는 동굴. 예쁜 자줏빛을 볼 수 있다는 자수정 동굴. 택시 마켓도 놓칠 수 없죠. 바로 달려갑니다. 지금도 그 가시면은 2개의 동굴이 있어요. 광부들이 작업했던 그 동굴이 그게 막 그래서 거미집처럼 이렇게 세계 5대 보석 중 하나인 자수정을 채굴하던 자수정 광산 갱도를 국내 최대 동굴 테마 관광지로 개발한 건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타고 그 동굴을 관람할 수 있는 곳이 또 한 곳이 옆에 있어요. 동굴 안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왜죠? 그 동굴 안에 물이 돼 있어서 많이 보트를 타고 그거 타고 앉아 구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요? 예. 수심 2m 깊이의 동굴 안반에서 자연적으로 흘러나온 지하수가 모여 수로를 이뤘는데요. 이 동굴 속 물길을 지날 때면 신세계에 온 것 같다고들 합니다. 연한 보라색이 보일 거예요. 여기가 자수정 캠핑 자리입니다. 동굴 곳곳에서 자수정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갑자기 뭔가요? 천장에 매달려 있는 박쥐. 와, 신기합니다. 지구의 수많은 정보가 저장돼 있는 자수정 동굴 내부. 감탄이 절로 나오는 풍경이네요. 멋있네요. 가족끼리 오기 참 좋은 곳이라 생각합니다. 신비롭고 몽환적인 자수정의 매력 잘 봤고요. 다음 여행지는요? 울산 하면은 고래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지형적으로 장생포라는 마을에 가시면은 옛날 6, 70년대 그 포경선이 거기 장생포에서 떴어요. 예부터 고래의 고향이라 불리는 울산. 선사시대 때 새긴 것으로 추정되는 울산 반구대 암곽하에도 고래잡이 모습이 나올 정도로 유서가 깊죠. 고래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장생포 일대. 고래 문화마을은 다양한 콘셉트로 이루어져 있어 옛날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데요. 그때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곳입니다. 선장집이라고 따로 있어요. 실제로 선장 옷을 입고 거기서 이렇게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고래가 80종이 살아요. 요런 거 살고 요런 거 살고 요런 거 사는데 할아버지가 잡은 호수에 집 아닙니까? 성장을 해서 고래를 한 450마리 잡았어요. 과거 장생포에서 성행했던 고래잡이에 대해 실감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요. 실제 사용했던 포경포도 남아 있습니다. 당시 고래잡이 어촌마을의 풍경을 고스란히 재현한 모습도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데요. 라떼눈 마리아가 절로 나오는 교복 인증샷도 남겨봅니다. 요즘에는 그냥 핸드폰 때문에 게임만 하는데 옛날에 핸드폰이 없고 놀 게 많으니까. 그렇지. 네가 안 하고 놀면 되지. 핸드폰 안 하고.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이곳. 함께하면 더 즐겁고 행복한 울산 여행이었습니다.